제 이름은 최영숙, 올해 55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5년간 착한 딸로 살다가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곡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49일 만에 아버지도 뒤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셨죠. 저는 장례식 3일 동안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주인 오빠 대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영수가 고생한다. 내가 있어서 오빠가 편하네. 친척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빠 최영태, 올케 이미라, 조카 최준호, 그리고 저. 네 사람이 낡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신 이 집은 30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서울 강남이라 시세가 10억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 사실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이 가장이니까, 딸은 시집가면 남이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만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장남 최영태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통장 전액은 장남 최영태에게 상속한다. 셋째, 주식 계좌는 장남 최영태에게 상속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집도, 돈도, 주식도 전부 오빠에게만 갔습니다. 넷째, 딸 최영숙에게는 다음에 편지를 남긴다. 변호사가 작은 편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펼쳤습니다. 영수가, 넌 평생 오빠를 잘 도와줬다.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 생활도 희생하고 부모 병원비도 대주고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딸은 시집가면 남이고 아들이 가장이니 재산은 모두 오빠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해해다오. 아버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해해다오라고요? 35년간 제 인생을 다 빼앗아 놓고 이해해달라고요? 고모, 괜찮으세요? 조카 준호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당연하지. 오빠가 약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으니 대신 내가 내 생활비 좀 도와줄게. 생활비를 도와준다고요? 35년간 제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근데 괜찮아. 나도 번 거 있어. 올케, 미라가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우이, 그래도 아쉬우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죠.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하는 가족.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방이었습니다. 오빠는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받았지만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는 이 좁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세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힘없는 눈빛, 굽은 어깨.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수가 거울 속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 손이 거울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착한 딸 최영숙은 오늘로 끝이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녹음기 5개와 USB 20개가 나왔습니다. 20년간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없을 때 나눈 대화들, 저를 비웃고 무시하고 이용하기로 계획한 모든 순간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오빠 의료사고 3건 은폐 기록, 탈세 증거, 불륜 증거, 올케, 도박 빚 2천만 원, 시댁돈 빼돌린 증거, 조카 회사 경비 횡령, 대학 시절 성추행 무마 기록, 20년간 조용히 치밀하게 모은 카드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한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유원장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야. 전부 오빠한테 갔어. 전화 너머로 수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정말 할 거야? 저는 상자 속 USB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35년 준비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 아니, 후회는 35년 전에 다 했어. 이제는 시작할 시간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단계, 조카 준호. 밤은 깊었지만 제 눈은 번뜩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조카 준호. 그 아이는 제가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까지 다 대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고모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전 명절날 제가 유학비를 더 보태달라고 하자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대기업 입사 후 경비 횡령 1200만 원. 증거 확보. 2년간 조용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가짜 영수증 제출, 거래처와 짜고 리베이트 받기. 준호는 아버지 배경으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실력은 없고 욕심만 많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 내부 감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제목, 익명 제보 영업팀, 최준호 부정행위. 첨부 파일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증, 입출금, 내역, 녹취록까지.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할 거야? 조카인데. 하지만 그 생각은 1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고모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수정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보냈어? 응. 영수가 돌이킬 수 없어. 아직 늦지 않았어. 취소할 수. 수정아,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19살 때 기억나? 서울대 합격했잖아. 응. 기억해. 근데 오빠 의대 등록금 때문에. 맞아. 포기했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딸이 대학 가봤자 시집 가면 끝이야. 오빠 의사 되게 해줘라. 그때 난 울면서도 고개 끄덕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25살 때 결혼했어. 좋은 남편이었어. 근데 부모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편 몰래 저축 다 빼서 친정에 보냈어. 남편이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결국 이혼했지. 영수가 30대 내내 파트타임 일하면서 오빠 병원 개업 자금 댔어. 40대엔 조카 유학비 댔어. 50대가 돼서야 겨우 내 빵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월세야. 저는 수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한 번도 내 인생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수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옆에 있을게. 사흘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오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잘렸어. 횡령 혐의래. 뭐? 정말?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제보했대? 모르겠어. 익명 제보래. 영수가. 넌 준호 회사 사람 아는 거 없어? 나? 나야 뭘 알겠어. 부탁이야. 내가 좀 알아봐줘. 준호가 진짜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했습니다. 확실히 했어요, 오빠. 오빠, 회사에서 조사했으면 증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증거가 확실하대. 하지만 누군가 준호를 모함하는 것 같아. 오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잘못이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데. 영수가. 넌 왜 그런 말을 해? 조카잖아.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항상 그래. 가족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빠, 제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영수가. 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일주일 후 올케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 올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오만했습니다. 준호 일 알지? 신우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올케. 제가 뭘 도와드려요? 인맥 있잖아. 변호사든 뭐든. 준호 복직시킬 방법 좀 알아봐줘. 제가요? 전 그런 인맥 없는데요. 아, 진짜. 신우이는 왜 이렇게 가족한테 냉정해? 냉정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케. 그런데 오빠 재산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산이요. 10억 넘게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준호 도와주시면 되죠. 신우이. 그건 우리 돈이고. 전 뭐예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 35년간 제 돈 다 썼는데 올케는 제게 한 푼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신우이. 너 지금. 죄송하지만 전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단계 오빠 최영태. 의료사고 은폐 기록 마이너스 2019년 수술 실수로 환자 사망. 유족에게 합의금 지불하고 무마. 증거 녹취록. 합의서 사본.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제보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오빠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혼하고 울면서 친정집에 갔을 때 오빠가 한 말을. 영수가. 넌 왜 그렇게 인생을 못 사니? 남편도 제대로 못 건사하고 우리한테 또 얹혀 살려고 온 거야? 그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뒤돌아서서 나가버렸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릭. 두 번째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 명절날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숙이는 우리 집 가정부지 뭐. 하하하. 오빠 목소리. 맞아요. 신우이 덕분에 우리 편하게 살죠. 올케 목소리. 할머니. 고모는 왜 맨날 우리 집에서 일만 해요? 어린 준호 목소리. 고모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도와주는 게 고모 일이거든. 올케 목소리.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간 모은 파일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이용하는 내용들. 이게 가족이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5년간 다 흘린 눈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음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3단계 올케임이라.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빠 집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올케 미라의 도박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가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올케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카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고모가 아는 변호사 없어요? 삭제했습니다. 친구 수정이 제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오빠 가족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던데. 수정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기억나? 내가 이혼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았잖아. 응. 그때 오빠한테 한 달만 얹혀 살게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래? 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 내가 알아서 살아라고 했어. 30평 아파트가 좁다고. 그때 올케는 명품 가방 사러 백화점 가면서 나한테는 방 한 칸도 안 내줬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그때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이불 2장 덮고 잤어. 폐렴 걸렸는데 병원비 아까워서 약국 감기약으로 버텼어. 영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웃기지 않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아니요. 여기서 하세요. 영수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럴 거야? 나 내 오빠야. 오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간 오빠는 저한테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아니면 제 돈을 쓰는 ATM이었어요? 뭐, 오빠는 제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제 대학 등록금으로 의대 갔으면서, 제 결혼 자금으로 병원 차렸으면서, 제 전 재산으로 준호 유학 보냈으면서,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준 줄. 자발적? 제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도와줘야지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 착한 딸이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나 정말 힘들어. 병원에서 조사받고 있고, 일하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준호는 실직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 제발.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가, 부탁이야.
내가 아는 변호사든 뭐든 나 좀 살려줘. 오빠.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전 바빠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영수가, 오빠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남매잖아. 남매요? 저는 오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오빠, 아버지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래요. 그러니까 전 이미 남이에요. 영수가, 설마 내가,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제보한 거야? 병원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최영숙, 오빠가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쿵쿵. 오빠가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습니다. 30분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5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올케, 조카 모두에게서. 영수가, 제발 전화 받아. 신우이, 사채업자가 집 앞에 있어요. 고모,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며칠 후, 친척 고모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 고모부야. 네, 고모부. 영수가, 내 오빠 일 들었니? 네, 들었어요. 참 안 됐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제가요? 응. 너도 알잖아. 영태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베풀어주면 어떻겠니? 베풀어 달라고요? 고모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대학 포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그게 여자가 대학 가봤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울면서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고모부는 웃으시면서 오빠나 잘 되게 해라고 하셨어요. 영수가, 그건 이제 와서 베풀어 달라고요? 35년간 제가 베푼 건 당연하고 이제 오빠가 힘드니까 또 베풀어 달라고요? 영수가,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하지만 전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35년간 당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책상 서랍을 열고 마지막 USB를 꺼냈습니다. 최종 단계 가족 모임.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전 남편 박민재였습니다. 민재 씨,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용건이 뭐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10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내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조문도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오래전에 남남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산 이야기도 들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전부 오빠한테만 갔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수가, 민재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15년 전 내가 친정에 돈 보낼 때 나는 내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배신감만 느꼈지. 맞아요. 배신이었죠. 남편 몰래 돈 빼돌렸으니까. 제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어.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 가족이 얼마나 너를 압박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너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나는 재혼했고, 너도 내 인생 살고 있고. 민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영수가 내가 오빠 가족한테 복수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태병원에 특별 감사 들어간 거, 준호 회사에서 잘린 거, 미라 사채빚 소문난 거, 다 너잖아. 증거라도 있어요? 없어. 근데 너라는 걸 알아. 1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겠어?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결혼 생활 내내 가계부 쓰면서 이런 단위까지 맞춰 했잖아. 그런 내가 35년간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마 말리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요? 도와주려고.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가족이 얼마나 너를 이용했는지 알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 가족은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만 봤더라. 당시에는 그걸 이해 못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였어. 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복수하는 거 이해해.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민재 씨는 이미 새 가정이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새 가정이 있어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도 내 인생 망친 공범 중 하나잖아.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내가 변호사 친구 있어. 내가 증거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영수가 너 혼자 복수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클 거야. 근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민재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 변호사 친구 연락처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비용은 내가 낼게. 왜 이러세요? 민재 씨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득 없어. 그냥 속죄하고 싶어. 15년 전에 내 편이 돼주지 못한 것.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영수가 너 혼자 아니야. 기억해. 문을 나서며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복수 끝나고 나면 내 인생 살아.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민재가 떠나고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이준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민재가 너 찾아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재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내 주소 물어보길래 줬어.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오히려 도와준대. 정말? 그럼 다행이다. 영수가 넌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재 씨, 15년 전 이혼할 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민재도 피해자였습니다. 제 가족의 착취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가진 또 다른 피해자.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 씨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가능하실까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준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영숙 씨, 맞으시죠? 네. 박민재 변호사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20년간 제 가족이 저를 착취하고 무시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군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족들의 불법 행위를 정리한 노트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증거도 다 있습니다. 최영숙 씨, 이건 단순 복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분의 의료사고 은폐, 국화분의 회사 횡령, 올케분의 사채 사기. 이건 모두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숙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간 당한 것, 이제 법적으로 되찾으시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 수정이, 이준석 변호사님. 생각보다 내 편이 많네. 35년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수가. 변호사 만났어? 잘 됐으면 좋겠다. 힘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종 단계 진실 공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2주 후, 오빠에게 큰 타격이 왔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오빠는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도 3개월간 영업정지였습니다. 친구 수정이 뉴스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정형외과, 의료사고, 은폐, 정황 포착, 원장 면허 정지. 저는 기사를 읽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간 그들도 내 인생 망칠 때 죄책감 안 느꼈잖아. 그날 저녁 올케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번째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 올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제보한 것도 너. 준호 회사에 제보한 것도 너. 내 사채비 소문낸 것도 너.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넌 지금 웃고 있잖아. 올케가 소리쳤습니다. 신우이. 너 정말 이러려고? 우리 가족 망하는 게 그렇게 좋아? 가족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올케. 15년 전 제가 고시원에서 살 때 기억나세요? 그게 지금 무슨. 그때 올케가 명품 가게에서 5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죠? 신우이는 원래 가난하게 사는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들한테 저 욕하면서.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냥 한 말이요? 저는 그 말 듣고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올케. 35년간 올케는 저한테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하인이었어요? 신우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전 이미 시집 가면 남이래요. 아버지,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카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 용건이 뭐니? 고모,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모한테 함부로 대한 것도, 감사하다는 말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랑 어머니는 좀 살려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너는 상관없다고?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 회사에서 횡령한 거 맞지? 그건 어쩔 수 없이 회사 돈 1200만 원을 빼돌렸니? 그것도 내가 쓰려고? 고모, 너 유학 갈 때 누가 돈 댔니? 대학 등록금은 누가 냈고, 고시원 월세는 누가 내줬어? 고모가 내주셨어요. 맞아. 내가 굶으면서 너한테 줬어. 근데 너는 그 돈으로 뭐 했니?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준호야, 너 지금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걸렸으니까 빌른 거지. 고모, 가. 나 바빠. 고모, 제발. 아버지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호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고모,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준호야. 저는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혼하고 울면서 너희 집에 갔을 때 너 뭐라고 했니? 고모,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 보기 싫은데라고 했잖아. 그때 나는 현관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어. 고모, 그때는 제가 어려서. 25이면 어른이야. 알면서 한 거지. 저는 준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 다시 오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쿵쿵쿵. 준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 이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빠분의 의료사고 은폐 건 추가 조사 들어갑니다. 만약 유족이 재소송 걸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케분의 사채 사기 건 채권자들이 고소 준비 중입니다. 조카는요? 회사에서 고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횡령, 금액 전액 변제하라고 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숙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도 텅 비어 있는 걸까? 복수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목소리 이상한데, 후회하는 거야? 아니, 후회는 아니고, 그럼 뭐야?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정아, 복수해도 35년이 돌아오지 않더라. 오빠 가족이 망하는 걸 봐도 나는 여전히 이 좁은 원룸에서 살고,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55살이고, 영수가 35년이 너무 아까워.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고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정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영수가. 넌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허전해? 그건 복수가 내가 원하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야. 수정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복수가 전부가 아니었다고? 응. 영수가. 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오빠 가족이 망하는 거? 아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복수?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자유?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유.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던 걸까요?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가족 전부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영숙. 나와. 오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웃들 다 듣잖아요. 이웃들. 지금 그게 중요해? 문 열어.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올케. 조카 세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세 사람은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에 네 사람이 들어가니 비좁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권했지만 오빠는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영숙. 내가 한 거지? 전부 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병원 제보. 준호 회사 제보. 미라 사채 빚 소문. 전부 내가 한 거잖아. 오빠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나는 내가 착한 동생이라고 믿었어. 근데 이게 뭐야? 넌 뱀이었어. 가족을 물어뜯는 독사. 오빠.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차 드세요.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진정해? 지금 진정하라고? 올케가 소리쳤습니다. 신우이.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병원은 문 닫았고, 준호는 빚더미에 앉았고, 나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건 올케가 도박한 거잖아요. 뭐, 사채빚은 올케가 도박해서 생긴 거고, 준호는 스스로 횡령한 거고, 오빠는 의료사고를 은폐한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빠 가족이 스스로 한 거예요. 넌 지금 우리 탓하는 거야? 오빠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 저 하나 때문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빠. 제가 없었으면 오빠는 의대도 못 갔어요. 준호도 유학 못 갔고요. 올케는 명품 가방도 못 샀겠죠. 그게 뭐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35년간 제 인생을 갈아 넣은 게 자발적이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원해서 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시켰고, 어머니가 강요했고,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영수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오빠, 가족이 이래요? 동생 대학 등록금 빼앗고, 결혼 자금 빼앗고, 평생 돈 뜯어내고, 그러고도 유산은 한 푼도 안 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죠. 딸은 시집 가면 남이니까. 그러니까 전 이미 남이에요. 남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카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저는 조카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 진짜 모르니? 전 고모를 존경했어요. 항상 가족 생각하시고. 존경.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모는 우리 집 돈줄이야. 계속 돈 달라고 해도 돼. 준호의 목소리. 5년 전. 맞아. 고모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위에 사는 사람이야. 올케의 목소리. 영숙이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오빠의 목소리. 녹음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올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존경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저는 가족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착한 딸이면, 착한 동생이면, 착한 고모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영수가. 근데 오빠 가족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올케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신우이,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요?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20년간 오빠 가족이 그냥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100개가 넘어요. 전부 똑같아요.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이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복수하는지.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응.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어. 내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35년간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가. 제발 용서해줘. 형제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이제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너무 늦었어요. 35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영수가. 이제 그만 가세요. 전 할 말 다 했어요. 영수가. 제발 가세요. 제가 소리치자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오빠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영수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방금 오빠 가족 만났어. 어떻게 됐어? 녹음 파일 일부 들려줬어. 다들 할 말 없어 하더라. 그럼 잘 된 거네? 응. 잘 됐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너 목소리 왜 그래? 수정아, 나 이상한가 봐. 왜? 복수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냥 공허해. 전화 너머로 수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복수가 끝이 아닐지도 몰라. 응. 복수는 수단이야. 진짜 목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자유.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걸까요? 한 달 후,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 집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우리도 할 말 있어. 꼭 가마.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아파트 거실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오빠, 올케, 조카, 그리고 저. 마지막 유언장을 읽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빠 가족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오빠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응. 영수가. 오빠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정말 미안해. 35년간 너한테 너무 심했어. 올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
나도 미안해.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 정말 잘못했어. 조카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저도 죄송해요. 고모가 해주신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며 한 달 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오빠, 옳게, 준호, 사과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영수가, 우리 진심이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오빠는 지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빌른 거예요. 제 말에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오빠 병원이 잘 되고 있고, 준호가 회사 다니고 있고, 올케가 사채 빚이 없었으면 지금 저한테 사과했을까요? 그건 안 했겠죠.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돈 달라고 했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사과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럼 진실을 밝히려고요. 35년간 숨겨진 진실을요. 노트북 화면에는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녹음 파일들. 이게 뭐야? 20년간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에요. 올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래 녹음? 네. 오빠 가족이 저 없을 때 나눈 대화들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05년 설날. 영숙이 또 돈 보냈어? 얼마? 아버지 목소리. 500만 원이요. 병원비래요. 오빠 목소리. 쯔쯔. 딸이 효녀네. 근데 영숙이 돈으로 너 병원 개업하는 거 알아? 아버지.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영숙이는 원래 그런 거죠. 오빠. 하하. 그래. 딸은 오빠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 파일이 멈췄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언제? 15년 전이에요. 제가 이혼하고 고시원에서 살 때요.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12년 추석. 신우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맨날 우리한테 돈 퍼주는 거야? 올케 목소리. 그게 영숙이가 할 일이니까. 걔는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 오빠. 그래도 자기 인생은 어떡하려고? 올케. 인생? 영숙이가 무슨 인생이 있어. 평생 우리 도와주다 끝나는 거지. 오빠. 하하. 그래도 착하긴 하네. 올케. 착한 게 아니라 바보지. 하하. 오빠. 파일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때 화장실에 숨어서 이 대화를 들었어요. 오빠가 저를 바보라고 비웃는 걸 들었어요. 영수가. 그건 더 들으실래요?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18년 명절. 할아버지. 고모는 왜 결혼 안 해요? 준호 목소리. 강씨 20대. 고모는 못난이라서 아무도 안 받아줘. 올케 목소리. 정말요? 하하. 준호. 응. 그리고 고모는 우리 돕느라 바빠서 결혼할 시간도 없어. 오빠. 그럼 평생 혼자 살아요? 준호. 그렇겠지. 근데 상관없어. 고모는 원래 그런 운명이야. 오빠. 파일이 멈췄습니다. 조카 준호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저 정말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100개 파일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20년간 제가 없을 때마다 오빠 가족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고 이용했어요. 영수가. 오빠. 저는 35년간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착하게 살면, 헌신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어요. 오빠가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오빠,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응. 전 사과받으려고 복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전 그냥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었어요. 영수가 35년간 제가 쏟아부은 돈, 시간, 인생. 그걸 돌려받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오빠 가족한테 준 돈 목록이에요. 영수증, 통장 내역, 전부 다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총액이 3억 7천만 원이에요. 뭐, 3억? 네. 35년간 제가 번 돈을 거의 다 오빠 가족한테 줬어요. 영수가, 전 이 돈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변호사 이준석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금전대여 소송 서류예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영수가, 제발, 우리 지금 돈이 없어. 알아요. 그래서 오빠 집을 담보로 잡을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아파트요. 그걸 팔아서 제 돈 돌려받을 거예요. 오빠가 무너졌습니다. 영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갈 곳이 없는데. 35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대학 갈 곳이 없었어요. 결혼 자금도 없었어요. 살 집도 없었어요. 근데 오빠는 신경 안 썼잖아요. 영수가, 이제 오빠 차례예요. 오빠도 없이 살아보세요. 저처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영수가, 제발. 오빠가 제 옷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35년간 착한 딸 최영숙은 끝났어요. 영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원함보다는 공허함이 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 복수를 끝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오빠는 아파트를 팔아 제게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3억 7천만 원. 35년간 제가 쏟아부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어디야? 카페. 혼자? 응. 내가 갈게. 거기 있어. 30분 후. 수정이 왔습니다. 영수가 수정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안 좋아 보여. 그래? 응. 복수 끝났는데 왜 그래? 후회하는 거야? 아니, 후회는 아니고 저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나 이상해. 뭐가? 3억이 넘는 돈이 생겼어. 오빠 가족도 무너졌어. 내가 원하던 복수를 다 잃었어. 그럼? 근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 수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복수가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아니었나 봐. 응, 복수는 수단이었어. 진짜 목표는 다른 거였을 거야. 다른 거? 자유. 넌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야.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정아, 영수가. 넌 35년간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어. 근데 못 받았잖아. 응. 그래서 복수했어.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들이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수정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복수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들의 사과나 인정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는 걸. 자유. 응.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사는 거.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아,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응. 35년간 미뤄뒀던 것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 20년간 가족의 약점을 적었던 그 노트의 새 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적었습니다. 최영숙, 55세.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1점. 대학 가기 35년 늦었지만 2점. 여행 가기 혼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3점. 취미 찾기 그림. 피아노? 뭐든 좋아. 4점. 친구 만들기 가족 아닌 진짜 친구. 5점. 사랑하기 나 자신을. 마지막 항목을 적고 저는 멈췄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3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심리학과, 문예창작과, 미술학과, 여러 학과를 둘러보다가 문예창작과에서 멈췄습니다.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55세 신입생. 클릭. 접수 완료. 일주일 후, 전 남편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 응, 잘 지내. 소송 끝났다며? 이겼다고 들었어. 응, 고마워. 민재 씨, 변호사 소개해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응, 너 지금 행복해? 민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자유로운 것 같아. 자유? 응.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그럼 됐어. 영수가. 그게 중요한 거야. 민재 씨. 응. 나 대학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민재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35년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민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내 인생 잘 살아. 이제는 너를 위해서. 고마워. 민재 씨.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학 개강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신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 정말 대학생이 됐어.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대 학생들 사이에 50대, 60대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 김미숙이라고 해요. 52이에요. 저는 최영숙이요. 55이고요. 우와, 저보다 언니시네요. 언니, 왜 대학 오셨어요? 저요? 그냥 35년 전에 못한 거 하려고요. 저도요. 저는 30년 전에 시집 가느라 대학 포기했거든요. 미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좋아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예창작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첫 과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해 쓰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35년간 착한 딸로 살다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35년간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3개월 후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무도 제게 영수가 이것 좀 해줘. 영수가 돈 좀 보내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오빠였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우리 집 팔았어. 다음 주에 이사가. 어디로요? 경기도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영수가, 나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 58배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빠. 응.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영수가. 우리 다시. 오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오빠를 용서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오빠는 오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이제 우린 그냥 남남이에요. 영수가 잘 지내세요. 오빠 건강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가을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제 과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영숙 학생.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렇게 진솔하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출판사에 한번 보내볼까요? 에세이로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요? 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제 글이 책이 될 수도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친구 수정, 학교 친구 미숙 씨, 그리고 전 남편 민재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축하해. 수정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56번째 생일 축하해. 고마워. 수정아. 민재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펼쳐보니 노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 이제 과거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계획하는 거 써. 고마워. 민재 씨. 미숙 씨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분 멋진데. 전 남편이라며? 응. 다시 만나면 안 돼. 미수가. 다들 웃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후. 촛불을 끄고 눈을 떴을 때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음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숙 작가님, 책 출간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제목은 35년간 착한 딸로 살다가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리고 작가님, 인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돼 35년간 착한 딸로만 살았던 최영숙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형 서점은 아니었지만 작은 독립 서점에 제 책이 놓였습니다. 35년간 착한 딸로 살다가 최영숙 지음. 표지를 만지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구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영수가 내 책 샀어. 밤새 읽었는데 펑펑 울었어. 너 정말 대단해. 다음은 미숙 씨. 언니, 제 친구들한테 다 선물했어요. 언니 대단해요. 그리고 뜻밖의 메시지. 조카 준호였습니다. 고모, 책 읽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표시는 남겼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각자 살자.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테이크를 주문하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 35년간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제가 지금은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첫 입을 베어 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내 인생.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가 35년간 모셨던 오빠. 이제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말만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민재가 준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영숙, 56세. 새로운 꿈. 1점. 책 2권 쓰기. 2점. 대학 졸업하기. 3점. 봉사활동하기. 나처럼 힘든 여성들을 위해. 4점. 나를 사랑하기 계속. 5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받아들이기. 마지막 항목을 적고 저는 멈췄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1년 후 제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딸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필독서. 용기 있는 고백. 감동적인 이야기. 서점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최영숙 작가님, 여성 단체에서 강연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숙입니다. 35년간 착한 딸로 살다가 56세에 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청중석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제 인생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복수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제가 원하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수단이었을 뿐. 진짜 목표는 자유였습니다. 가족의 인정으로부터 자유. 착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자유. 저는 청중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도
저도 작가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현재 저는 57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고 책은 2권째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오빤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영수가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네, 책 읽었어. 미안해.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습니다. 미안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다야. 오늘 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 복수 후에 찾은 것.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을. 35년간 나는 착한 딸, 착한 동생, 착한 고모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최영숙으로 사는 인생의 시작.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정입니다. 영수가 나 결혼한대. 정말 축하해. 너도 와줘야 해. 넌 내 증인이야. 당연하지. 꼭 갈게. 영수가 응.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야.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조금씩 행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